2019년 기말고사 한번 볼게요. 자, 36번. 자, 보이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노동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법의 특성입니다. 노동법의 특성은 1번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를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 보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맞죠? 아까 계속 했습니다. 2번 최저 근로 조건을 법으로 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이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한다. 아까 헌법 32조 33조를 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최저 근로 조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번 소유권 보장, 계약 자유, 과실 책임의 원칙을 수정한다. 이 수정한다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원칙을 고수한다가 아니라 수정한다입니다. 자,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한다. 노동기본권은 근로자에게만 부여합니다. 사용자에게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교재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15페이지에 그 표 바로 위에 보시면 사용자는 노동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 노동기본권은 원래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동기본권은 근로자에게만 부여가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번은 4번이 됩니다. 자, 37. 다음 중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항상 법원이 나옵니다. 자, 헌법 32조와 33조는 최상의 법원이다. 맞죠?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은 법원에 포함된다. 아까 제가 강강 결단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요거는 아직 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원이 아닙니다. 노동법에 관한 법원이 아닙니다. 2번은 틀렸고요. 3번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법원에 되지 아니한다. 법원에 포함이 되죠. 요거는 자치규범입니다. 4. 노동에 관한 판례와 유권 해석은 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나 행정해석 또는 예규 이런 것들은 법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38번. 네, 38번까지가 1강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취업자, 구직자, 실업자 모두 포함된다. 틀렸죠? 우리가 근로기준법은 오직 취업자만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직자, 실업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련된 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학기 때 배우는 노사관계 법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근로자가 구직자, 실업자까지 모두 포함하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오직 취업자만 해당된다는 거. 자, 2번 대법원은 임금의 수령과 사용 종속 관계를 근로자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본다.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법원의 판례를 보면 실제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인지, 즉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을 하는지 이거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3번 사용자의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맞죠?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여기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거. 4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관리소장을 채용하면 사용자에 해당한다. 맞죠? 또 노동조합 대표가 식당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노동조합 대표도 사용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되겠네요. 취업자만 오직. 네, 이런 식으로 그 노동법의 특성과 노동법의 법원, 노동법에서의 근로기준법에서의 그 근로자 사용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예, 이런 식의 문제들로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만 해결하게 되시면 1강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 더 풀어볼게요. 2017년 문제입니다. 2018년 36번. 여기도 이제 노동법의 특성. 틀린 것은 1번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근로자, 사용자, 국가의 관계를 규율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근로자를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 보는 인간관. 맞죠?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법. 맞고요. 자, 4번 한번 보실게요. 소유권의 보장, 계약 자유, 과실 책임. 이 원칙은 시민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충실히 구현하는 건 아니죠. 이거를 수정하죠. 하는 게 노동법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37번. 현행 헌법에 노동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자, 1번.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헌법 32조를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교재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헌법 32조. 헌법 32조에 대한 문제가 좀 간혹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헌법 32조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명시한 헌법 조항인데요. 여기에서 근로기준법이 나오게 되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의 근로권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또 2항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 그래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법률을 정해야 된다고 규정을 했고요. 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여성 근로에 대해서 나왔고요. 5항은 연소자의 근로. 그래서 특별한 보호는 여성과 연소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헌법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6항은 국가 유공자, 산이, 군경, 유가족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37번 다시 돌아가서 문제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헌법 32조에서 분명하게 명시를 했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해야 된다. 32조에 나와 있고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얘기했죠. 자,
4번 모든 공무원과 교원은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거는 33조의 내용인데요. 그 아래쪽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17페이지 33조에 보면 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을 가진다. 모든 공무원이 다 갖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이런 노동상권을 가진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거는 4번이 틀렸네요. 이거는 헌법 33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번이 아니네요. 자, 3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1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게 국제법입니다. 일단 한번 이게 체크만 하시고요. 자, 2번. 고용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우리가 뒤쪽에 가서 배우는데요. 이것도 개별적 노사관계, 개별적 근로관계를 나타내는 법령입니다.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되고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것도 노사자치규범으로 법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예 이런 거는 법원이 아니죠. 자, 1번은 국제규약인데 국제규약 중에 제가 설명이 드린 강강, 단결 요 네 가지만 빼고는 웬만한 건 다 법원으로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준한 법원이 해당되고요. 요 네 가지만 빼고는 네 가지만 비준하지 않은 협약이라는 거.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되게 길어서 외우지는 마시고요. 그냥 강제노동, 강강, 결, 단 이렇게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9번.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것과 같다. 아니죠. 여기는 근로기준법은 취업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뭐 실직자라든지 구직자도 포함하는 거죠. 이건 틀렸습니다. 자, 2번.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것과 같다. 남녀고용평등법도 이제 뒤에서 배우는데 근로자를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3번. 대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중요합니다. 사용 종속 관계, 임금 수령 여부 제시하였다. 네, 맞습니다. 4번.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그다음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모두 포함되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3번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1강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시간이 돼서 한 5분, 10분 정도만 쉬고 다음 2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